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1세대 2주택 양도세 신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일단 이 비과세 요건을 좀 잘 봐야 돼요. 그 비과세가 되는 요건은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되죠.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찾아볼까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국내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거 한 채 소유한 1세대가 이거를 이제 소유한 상태에서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단 말이죠.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신규주택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 채 더 사요. 이런 경우에 그 앞에 있는 아파트를 3년 이내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 뜻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그 1세대 1주택 특례 부분에 이제 또 나와요. 어쨌든 결론만 이 부분까지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어쨌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그 이후에 신규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그 취득한 그러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아파트를 3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그 양도세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인데,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비과세 되는 대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비과세 되는 거는 비과세 되는 상태로 신고를 하면 되겠죠? 지난번에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는 이제 사례가 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제 인천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세가 한 6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4년 전에 매수를 3억에 했어요. 3억에. 지금 한 6억 정도 됐고 이분 같은 경우는 보유 4년, 거주 4년을 했죠. 근데 서울에 오피스텔 조그만 걸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수 가격이 그 당시에 2억 5천이었는데 지금 매도를 3억에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 1세대 2주택이죠? 2주택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제 임차를 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오피스텔 중에서 이제 주거 가능한 형태를 갖춘 이런 상황, 이런 경우에 그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내용이 요거 같은 경우는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파트와 두 번째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제 2주택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오피스텔을 판단 말이죠. 근데 양도하는 것도 사실 전략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양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양도 차익이 적은 게 있고 양도 차익이 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될까요? 당연히 양도 차익이 적은 걸 먼저 팔아야 됩니다. 양도 차익이 절세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적은 걸 먼저 팔고 나중에 주택을 팔아야지만 비과세 받는 거예요.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세가 6억인데 그 양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3억 정도가 차이가 이제 3억 정도가 양도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오피스텔이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좀 많이 나겠죠.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실제로 양도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해당하는 같은 경우는 2주택이에요. 근데 2억 5천에 샀는데 그 3억에 판다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런 상황인데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그 세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주택이니까. 근데 아파트를 먼저 판다고 가정할게요. 아파트 아까 3억에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6억에 팔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 이제 중개 수수료는 한 200 들어왔다 치고. 자,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자, 1억이죠, 1억. 그러니까 아파트를 먼저 팔면은 세금이 1억 정도를 내야 되는 거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600만 원대에서 세금 먼저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건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 2년 지난 다음에 아파트를 팔면 아파트 비과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순서를 바꾸게 되면 세금을 왕창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략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금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실제 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세금 신고 떠요. 세금 신고 들어가시면 양도소득세 여기 밑에 있죠? 이렇게 양도소득세 치면 이렇게 돼 있고 한계부동산 간편신고 하면 됩니다. 자, 예정신고에서 한계부동산 간편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신고서 작성.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닫기. 자, 이번 달에 양도를 한대요. 조회 버튼 누르면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떴어요. 자, 이 개인정보 뜨고요. 여기다가 이제 전화번호 넣으면 됩니다. 한번 쭉 해서 입력을 해보고. 자, 내국인이고 거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자, 양수인 입력할게요. 그대로. 양수인 상대방 확인됐다고 돼 있고 관계없다고 돼 있고 등록하기 버튼 누르면 하나 들어왔죠. 그 다음에 저장후 다음. 이거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상에 그 계약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은 2주택이죠. 2주택 상황이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맞아요. 지난번엔 비과세 대상으로 했잖아요. 근데 과세 대상입니다. 자, 양도 물건이 뭐냐? 양도 물건이 오피스텔이라고 했죠? 양도 물건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여기 쭉 보면은 오피스텔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분양권 나중에 분양권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을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파는 거니까. 자, 기타 건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타 건물. 자, 여기서 세율이 뭐냐 이거죠. 세율은 어렵게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뭐냐면 기본 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세율. 이거 기본 세율이 뜰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전체 보이기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내용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세율이 이제 물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간과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복잡한 것 같죠? 근데 복잡하진 않아요. 2년 미만이다 그러면 기본 세율이에요. 기본 세율. 갖고 있는 게 2년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입니다. 2년 미만인 경우가 이제 40%냐 50%냐 70%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지금 4년 이상이니까 해당하는 거는 기본 세율 2년 이상 보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소 검색을 해요. 근데 일단은 얘를 서울로 들었지만 일단은 찾기 쉽게 제가 여기서 아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뜨죠. 동네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선택하고 완료하기 버튼 눌러요. 그러면 그 건물이 뜨죠. 그러면 여기를 넣어서 A동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 양도 날짜를 쓰면 됩니다. 오늘 양도했다 치고 취득은 언제 했느냐? 아까 4년 전에 했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요때 취득을 했어요. 사이즈는 한 7제곱미터고 실제 크기는 한 51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좋아야 하면 실거래가 떠요. 근데 그 우리 지금 양도 얼마였냐면 3억 했다고 했어요. 3억. 그렇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 입력해 보겠습니다. 취득가액 입력은 처음에 추가 입력 버튼 누르고 여기서 매입 가격이 얼마였냐? 매입가가 아까 2억 5천이었죠? 2억 5천. 이렇게 등록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다시 또 추가 입력 버튼 눌러. 여기서 뭐 취득세, 뭐 등록세 이런 것들 다 입력하시면 돼요. 취득 중개 수수료 넣었어요. 그 부동산 그 사업자 번호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면 뜨고 그 다음에 지급 날짜가 언제였냐? 지급 날짜 쓰면 돼요. 그냥 뭐 실제 준 금액 이래서 부동산 수수료를 줬을 때 그 영수증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다 우리가 이제 그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증빙 종류가 뭐냐? 이게 현금 영수증 받을 수도 있고 생계에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등록하기 이렇게 넣으면 이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필요 경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쭉 드린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필요 경비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이 있고 그 양도비, 그러니까 필요경비를 누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경비를 잘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문적으로 뭐 설명을 다 드리기가 쉽진 않죠.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이 물건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을 좀 갖고 계시면 그 양도시에 그 세금을 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수익적 지출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자,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본적 지출 중에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그, 해당 오피스텔을 사는 시점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면서,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그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뭐, 그거는 뭐, 지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자본적 지출 중에 보면은, 어떤 뭐, 난방시설 교체 비용, 이런 것들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 비용, 뭐, 당연히 들어가고, 반범창 설치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방이나 거실의 바닥 공사, 바닥 교체 설치 비용, 뭐, 공사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그, 리모델링 비용이 있어요. 리모델링 비용. 요게 이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그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겠죠. 자, 인테리어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그, 보통 공사업체로부터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거나,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받아서 갖고 계셔야지만, 그걸 다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다. 팔 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쭉 입력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추가 입력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기타 비용 선택하고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는 내용들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하시고 맨 밑에 증빙까지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증빙을 이제 맨 끝에 이제 신고서 제출하면 증빙서를 넣으라는 화면이 떠요. 그럼 거기다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을 다 입력했다고 치고 이제 저장하기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해서 요 화면이 이제 넘어가죠. 이렇게. 그러면 양도차익이 이렇게 뜨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계산기라는 게 뜨는데, 이거 보기 전에 이건 4년 갖고 있었어요. 4년. 근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건 3년 이상 보유하면 그거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공제를 또 해줍니다. 자, 장특공제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뭐 최도 한도 이렇게 돼 있고 30% 한도 쭉 있는데 이 해당하는 집이 예를 들어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만든 집이다. 이런 경우에도 또 그 세금 혜택을 좀 준다는 얘기죠. 장통 적용 배제를 할게요. 자, 기본공제라는 게 있는데, 기본공제 중요합니다. 이 아파트를 팔던 오피스텔을 팔던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요, 1년에 한 번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준다. 그게 금액이 얼마냐? 250만 원이에요. 한도가 250만 원. 그러니까 결론은 한 해에 두 채를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한 채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생각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세율 구간이 뜨네요. 자, 여기 보시면 과세 표준이 얼마냐? 4,550만 원인데 그 세율이 얼마 들어가 있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세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본 세율. 1,400만 원, 이게 이제 양도 차익이, 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1,4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과세표, 이게 6%라는 뜻이에요, 6%.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세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기본 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도 차익 자체가 1,4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게 6%다는 얘기예요, 6%. 그리고 이제 요 구간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물론 이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바뀌어요. 짧게 갖고 있다가 짧게 팔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양도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다가 파는 경우에는 무조건 2년 이상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세율이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4,500만 원이니까 15% 권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출세액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50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전자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깎아준 거고, 이거를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세금이라는 건 원래 그 분할해서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1,0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 뭐 이런 겁니다. 1,000만 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뭐 50% 밑에 금액, 초과하는 경우는 50%, 이하인 경우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분납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고 신고제출을 하면, 지방소득세 화면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거 내고, 그거 내시면 이제, 세금은 이제 그 신고가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세대 2주택에서 그 오피스텔을 먼저 파는 경우 절세하는 방법과 실제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